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오늘 주식 시장 좀 둘러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지 길게 잡아야 될지를 먼저 한번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미국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강세장이라기보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 아래 공포라는 그런 어떤 단기와 장기 그 채권 금리가 서로 교차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침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 초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증시를 좀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막 그 수요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느껴지고, 그럼 우린 방망이 길게 잡아야 될 것인가 짧게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지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기 60분봉을 한번 보자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깨지고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평선이 전부 다 뭐 역배열로 돼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올리려면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과연 외인들이 이렇게 환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증시를 좀 이렇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게다가 시장은 뭐 선반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최악의 경우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게 이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의 박스권에서는 지금 8월 6일부터 해서 6, 7, 8, 9, 12, 13, 14, 16, 거의 지금 8일 동안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 횡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나마 뭔가가 좀 해소가 되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매매를 쉰다라든지 장기적으로 매매를 쉬는 게 좋고, 만약에 매매를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다는 분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강한 테마, 시장이 주도하는 강한 테마,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도 이렇게 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빵 튀어오르는, 수급이 들어와서 빵 튀어오르는 그런 친구들 정도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 중에 이제 이 검색식을 보면은 대충 테마가 언제쯤 형성되고 언제쯤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였으며 뭐 진행하는 과정들을 대충 좀 느낌의 흐름은 볼 수 있거든요. 자, 애국 테마 그리고 일본 그 불매 관련주들이 대충 이제 올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7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코사이 꺼지고 있는데 7월 한 2일부터 해가지고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빵 뜨는데 어떤 애들이 떴냐 하면 동진 세미캄 이제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고요. 뭐 그때부터 해서 EWK, 이거는 뭐 5G 관련주죠. 그리고 신성통상, 자 이때부터 이제 7월 3일 요쯤 해가지고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 애국 테마주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좀 더 지켜볼게요. 7월 4일에 이제 역대 우리 그 솔브레인, 그리고 후성도 뜨게 되고 미스터 블루, 그리고 7월 5일자는 드디어 모나미가 등장을 하죠. 신성통상도 물론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나머지 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네, 지금 여기 대장주는 이제 거의 모나미라고 봐야 되겠죠. 신성통상하고. 이게 7월 초에 지금 이제 분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수산물이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주 뭐 하나씩 끼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르잖아요. 일본 불매 뭐 테마 관련주들이.
자,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좀 보고 싶은 게 후성을 한번 볼게요. 자, 후성이 어디 있나요? 자, 좀 복잡하죠?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보는 그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자, 결론은 그겁니다. 후성은 이전 3봉을 만든 12,300원이 가장 이제 큰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돌파했지만 다시 떨어졌죠, 아래로. 종가상 돌파한 적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윗꼬리 주고 떨어지고 갭 상승을 시작해서 좀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은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 바닥권에서 이 긴 횡보를 했잖아요. 긴 횡보를 하면서 자,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고 긴 행보 끝에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죠. 돌파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아무래도 이 뒤쪽보다는 이 앞쪽에서 공략하는 게 맞는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따라잡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차트는 좀 힘들죠. 자, 그리고 뭐 다 죽은 듯이 다 죽은 것처럼 떨어지고 있다가 5일선 위로 딱 올라타면서 종가상 올라타면서 잠깐 더블바닥 만들고 쓰리바닥이죠.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전에 매물대에서 지금 지켜주는 자리에서 돌파했고요. 그리고 오르고 난 뒤에 다시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다가 더 밑으로 심하게 자,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면서 좀 천천히 지금 자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5분봉 정도를 볼게요. 보니까 계속 저점은 낮추고 있어요. 계속 낮추고 있고 게다가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흐르고 있는데 자,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위로 이제 돌파가 해야 되겠죠. 돌파가 되면은 이제 이런 U자 모양으로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11,0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권이 되나요? 11,000원에서 9,900원 11,000원에서 이거 뭐 지금 계산하는 게 너무 웃긴데 자 10% 정도 되죠. 네 이거를 계산하는 자체가 너무 웃기죠.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네. 문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둘러대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9,800원 정도 85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9,900원 정도가 기다렸다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엔 좀 과학적으로 좀 할게요. 이번엔 조금 과학적으로.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11,000원까지 한 10% 가까이, 뭐 8%, 9% 정도만 돼도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권으로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좀 쫄린다 싶으면 11,400원 정도까지 한번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후성도 이런 코롱 플라스틱처럼 얘도 그 불매운동 테마에 좀 엮였다가 좀 비운의 좀 모양을 좀 보인 거죠. 자, 이것도 같은 15분봉인데 자, 후성처럼 강하게 급등은 나오고 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몸을 식혀야 되겠죠.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더 깨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를 지금 찍어주죠. 그러면은 이 박스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여기 사서 여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긴 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박스권 안전하게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리에서 사서 여기 좀 대충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해서 돌파해가지고 이전 첫 번째 고점까지도 우리가 노려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후성도 이제 이런 전략으로 좀 할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U자를 이렇게 쭉 일단 어느 정도 땡기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쳐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사정없이 이제 아래로 내려 꽂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 우리가 가장 낮게 사는 그런 매수의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를 살짝 못하고 깼을 때는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줄 때는 강하게 위로 튀어 오른다기보다 도망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튄다면은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쯤에서는 본전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이미 뭐 여기서 한번 분출됐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여기 올리다가 떨어질 때 이 고점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하락의 모양에서도 수익을 내시죠. 과매도 구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쉴 새 없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때는 좀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도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애를 잡는 게 더 낫겠죠. 동진 세미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진 세미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얘도 분명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9,000원 자리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12,500원을 계속 잡아주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자, 돌파가 나올 때, 자, 이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바닥에서, 이쯤 바닥, 세 번째 바닥에서 튀어 오를 때 갭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100억, 지금 150억 이상 나왔고, 그 다음 200억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캔들. 이게 돌파한 캔들이죠. 이 양봉이요. 그리고 음봉으로 좀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좀 지켜주고, 이 선이죠. 그동안 매물벽 12,500원을 계속 좀 잡아주다가 이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죠? 12,500원을 훼손하지 않고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서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날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조금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지금 현재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이렇게 양봉으로 종가상 이 12,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난 뒤에 사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는 요런 자리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한 애들은 이제 10일 이평선 타고 한번 1차 상승, 2차 상승 정도 나왔고요. 조금 느린 게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느리게 움직이는 친구는 20일 이평선까지 모았다가 그리고 올리는 친구들이 대충 있습니다. 모나미 같은 관련주들 그렇죠? 지금은 10일 이평선 맞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10일 이평선이 지금 깨진 상태죠.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었고, 얘가 밑으로 더 쭉 내려간다기보다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두 번만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줘버리죠.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애매한 자리고, 아예 딱 살 수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있죠.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 예를 들어서 15분봉 볼게요.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강한 급등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꼭다리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죠. 이걸 기다리는 매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마에 엮여 있고 강하게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또 자리 잡아서 한 번 더 후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동진세민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저점이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잡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상단을 깨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죠.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위로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줬고, 자, 그런 좀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친구 중에 보라티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정석대로 움직인다면 지금 얘는 이제 여기서 강하게 튀어 올라야 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여기 하락해서 여기 돌파하는 구간까지 직전까지, 자, 8,620원을 계속 터치하면 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 윗골이죠. 종가상 돌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 18년 9월부터 2019년 7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했죠. 옆으로 행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관리를 해주었던 자리였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자, 돌파가 나온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작은 돌파가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 웃기죠. 자, 큰 박스 안에서도 작은 행보가 있었어요. 작은 행보가 있었고, 이 행보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죠. 거의 한 2달 가까운 박스를 만들면서 7,000원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그 다음에 이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만들면서 꽝 튀어 올랐죠.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가 이제 여기 형성되어 있잖아요. 8,620원. 일반적으로 바닥을 딛고 오르고 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 튀면서 나오면은 충분히 여기는 터치하겠다는 게 일단 대충 이제 감이 오죠. 감이 오는데 여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계속 여기를 지금 두드리죠. 여기를 8,620원을 두드리죠. 자, 이랬을 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느낌상. 그리고 다시 한번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동안 지지를 해주고 계속 매물대 형성을 해줘서 올라가지 못하게 해줬던 자리가 8,620원이었어요. 근데 돌파 후에 계속 8,620원을 계속 맞으면 올라가고 3번, 4번, 지금 5번째죠. 8,620원. 그러면 이 8,620원을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강하게 양봉이 이렇게 쫙 좀 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게 만들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만들죠. 어디까지? 이전에 계속 맞고 떨어졌던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이게 이제 FM이죠. 정석적인 어떤 흐름이죠. 근데 뭐 이걸 운전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과연 움직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최근에 이 자리 9,500원 자리가 봉우리를 여러 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고 있고, 자, 여기서 다시 탁 튀어 오른다고 하면은 여기 맞을 수 있겠죠. 돌파했다가 뭐 윗꼬리 주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열어두고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깨지면서 8,500원, 8,620원 깨지면서 종가가 형성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난 조금 더 내려가서 밑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를 좀 수익을 내고 나올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일지테크라든 이런 애들은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매물대에서 딱 지지해주지 않고 그 살짝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지금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지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지테크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거죠.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도 3,550원 정도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돌파 후에 지지가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주봉상 보면 한번 지지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깨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일봉상이죠. 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작년 6월부터 해서 원래 뭐 여기죠. 7월이죠. 자, 7월 여기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 드디어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하면서 뭐 100억 이상의 터졌으니까 대금이 터졌으니까 이거는 뭐 돌파라고 확실히 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500원을 충분히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깼다가 올라갔어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문제의 어떤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62평선을 좀 보면서 이거를 행동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지지가 해주고, 지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깨지고 난 뒤에 저항되고, 다시 돌파되고 난 뒤에 지지가 되죠. 이 초록색 선, 60선이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은 모를지언정 이 종목에 있어서는 이 세력들이 드라이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준선으로 삼고 있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일단 그렇게 저는 해석을 좀 했는 편이고요. 끼워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꼭 항상 이 매물대 그동안 맞으면 떨어지고 관리되었던 이 자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우리는 그 시나리오에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누가 여기를 버티겠어요? 저라면 이거를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매매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모나미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눌렀다가 좀 돌바닥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안 돼 올리는 게 참 그게 우리가 매매하기 편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박스권 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래량과 함께 빵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드는 친구를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갈 마음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는 반등을 하는데 우리 그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11선이나 21선도 지탱해주지 못하고 60선까지 내려와서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뭐 그렇다고 일지테크가 굉장히 많이 못 올라가고 좀 흐지부지한 것도 아니죠.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계산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지테크까지 한번 보고요. 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테마가 잡혀있는 그런 종목들 같이 좀 돌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동동이 형이었습니다.